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이죠. 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2년 6개월형 1심 선고 형량 그대로가 유지됐습니다. 오늘 저도 현장 분위기를 잠깐 보러 갔다가 방청객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주변 분위기는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오늘 선고 날을 앞두고 현장은 굉장히 차분하게 몇몇 기자 취재인들이 재판정 입구에서 이렇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취재하는 모습 외에는 대체로 조용하고 한가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재판정 안쪽 내부 상황은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안의 분위기를 직접 찍지는 못했지만 외부나 내부나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좀 차분했다. 오늘은 그런 분위기였고요. 김호중 가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치상 혐의죠. 재판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오늘로 정확하게 구속된 지가 11개월입니다. 작년 5월 23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24일부터 구속, 정식 기소는 6월 18일이지만 인신 구속 상태가 된 거는 정확하게 11개월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는 재판이 시작된 지 10분이 채 안 돼서 바로 나왔습니다. 결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구형 3년 6개월에서 1심 선고 내 형량이었던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6개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사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응원과 지지를 보냈고 또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팬들한테는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재판 선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가 사실 작년 5월 이제 한 1년가량 됐죠. 사실 콘서트를 앞두고 그런 음주운전 관련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지난 1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그리고 이후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잠깐 하기로 하고요. 사건 일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은 작년 5월 14일 밤이었죠. 서 있던 택시를,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교통사고를 냅니다. 이 음주교통사고 당시에는 굉장히 음주 상태였고요. 취해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사고 직후에 매니저가 대신 운전한 걸로 이렇게 대신 자수, 이렇게 이제 소속사 관계자하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꼬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날 15일 날 경찰이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16일 날은 소속사 대표가 언론에 내가 매니저를 시켜서 대리 출석을 지시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굉장히 논란과 파장이 컸던 내용이었죠. 물론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게 허위였던 내용, 물론 재판에서는 어떻게 풀어갔는지 모르지만 허위였다기보다는 이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일이 꼬였다는 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5월 19일 날 음주운전 혐의를 이제 시인하게 되죠. 닷새 만에 그 사이에 엄청난 논란과 파장이 있었고, 김호중 가수가 닷새 만인 5월 19일 날 음주운전했다, 이렇게 시인하고 사과를 하게 되죠. 5월 21일 날 김호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전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김호중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3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장시간 검토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24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22일 날 경찰이 출두해서 조사하고 귀가했다가 23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다시 구치소에 대기하다가 그때부터 인신이 구속돼서 현재까지 지금 밖에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5월 27일 날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전 소속사죠. 임직원 전원이 퇴사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변경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6월 2일 날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앞서 예고한 대로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뭐 이 폐업 수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명칭이 없어졌을 뿐 뭐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의혹도 있고 그랬는데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 기획사는 소속돼 있던 아티스트가 꽤 많았습니다. 40~50명 굉장히 큰 기획사였는데 숫자는 많았지만 사실상 김호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김호중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구속된 상황에서는 이 회사를 끌고 가기는 아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다 해체를 했고요. 폐업을 했고 그리고 기왕에 있던 소속 가수들은 전부 자유롭게 본인 의지에 따라서 각자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집니다. 보통은 뭐 소속사가 소속 가수들에게 다 계약이 돼 있고 계약 문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나쁘게 맘먹으면 사실은 풀어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소속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김호중과 소속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회사가 이렇게 공중분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어떤 금전적 피해를 다 감수하더라도 기왕에 소속돼 있는 가수들에게는 전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그래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죠. 7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7월 10일 날 1심 재판부가 1차 공판 기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9일 날 2차 공판을 가졌고 김호중은 8월 21일 날 병보석을 신청합니다. 이미 구속 이전부터 재작년부터 발목에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뭐 수술을 일정을 잡는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다만 콘서트가 진행 중이고 콘서트가 다 끝나면 발목 치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구속이 됐죠. 그래서 발목 악화가 재판을 받으러 출두할 때도 절뚝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리고 당사자도 인식 구속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이 병보석은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9월 30날 보석 신문을 겸해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발목 부상 관련 병보석 부분은 아예 판단이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기각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11월 13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죠. 1심 선고. 많은 분들이 6개월가량 구속 상태에 있었고 또 모든 부분에서 시인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분도 탄원 선처도 올렸고 여러 가지 정황상 죄는 졌지만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책임을 지고 있다 판단이 된다면 그 죄가 징역형, 뭐 1심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3년 6개월형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없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심 선고 때와 항소심 선고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벌써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선고 기준으로 봐도 뭐 한 5개월 남짓 됐죠. 그리고 첫 재판을 기준으로 봐도 거의 1년가량 지난
한 10개월가량 지난 그런 시점인데 충분히 구속 상태에서 본인이 반성하고 그 사이에 뭐 100여 통의 탄원서와 반성문, 탄원서는 뭐 수천 통일 겁니다만 본인의 반성문만 해도 굉장히 좀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봐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려나서 그 다음에 검찰이 또 뭐 상고를 하든 어떤 이유로든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을 져가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1심도 매정하다고 했지만 2심이야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됐죠. 2월 12일 날 1차 공판이 있었고 3월 19일 날 2차 공판, 두 번 공판하고 오늘 이제 선고를 했는데 결심 공판이 3월 19일 날 있었고 오늘 4월 25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예고돼 있었죠. 그래서 오늘 항소심 결과가 2년 6개월형이 나왔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김호중 가수의 이 사건은 제가 아까 사건 일지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교통사고, 음주교통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여론 괘씸죄 프레임이 걸려 있다. 그 부분은 뭐 보기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본인이 자초했던 일이고 본인이 처음부터 판단 미스, 물론 수석사와 같이 공동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라든가 또 그 이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술을 마셨다라고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게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반 대중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재판부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음주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은 저도 법률 대리인, 법조인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자체는 사실 일반인이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과중하게 형이 내려질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평가도 평가지만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괘씸죄라든가 또 대중 스타 책임이 막중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말과 행동, 언행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에게 사실 이제 어찌 보면은 11개월 구속이 됐고요. 11개월째죠. 이제 오늘 지나가면 이제 12개월, 11개월 지나서 곧 1년이 다 돼가고 이렇게 길게 이제는 구속 상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1심 선고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오늘은 거의 뭐 팬들 입장에서 보면 절망의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김호중에게 가장 큰 믿음과 희망, 한 줄기 희망은 역시 팬덤 아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한 달가량 앞두고 뭐 김호중이 또 팬들에게 편지 쓴 내용도 뭐 일부 공개가 되고 팬들에 대한 김호중의 마음가짐, 자세 같은 게 어땠는지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희망을 갖고 오늘의 재판도 기다리고 했는데요. 사실 결과는 결국에는 2년 6개월형으로 지금 항소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더 견디는 수밖에 없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내내 김호중 가수가 믿고 의지했던 것도 아리스이고 고마웠고 감사했던 분들도 아리스이고 앞으로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가 썼던 편지 내용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저한테 말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많다.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그 부분이 아리스에 대한 믿음과 희망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 계속 여러 차례 1심 재판 결과 이후 그리고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런 법조인들의 얘기라든가 그런 반응들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기왕에 이제 결정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를 수용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수용을 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차선 이런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김어준 가수가 이제 어떻게 물론 당연히 계속 복역을 이어가는 거죠. 이제 이 기간대로. 그런데 그러면 일말의 희망은 없을까? 이제 방법은 3심제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러면 이제 상고심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있고 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1심, 2심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면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특별한 어떤 새로운 변수가 뒤집어질 변수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법리적 판단이 이미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말의 희망,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는 가석방밖에 없습니다. 가석방은 보통 형기의 60% 이상을 마치면 가석방 신청을 할 자격이 되고요. 요건이 되고 또 김어준 가수 경우에는 사실 죄는 잘못한 죄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계속해서 서로 다툼을 이어가면서 어떤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했고 1심 재판부에서도 정말 죄송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잘못에 대한 변상이라든가 합의 이런 물론 마쳤고 또 직접 탄원서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복역을 모범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자격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6개월형의 60%면 대략 한 절반에 조금 넘겠죠.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복역을 한다고 보면 아마 최소 그렇더라도 6, 7개월은 더 지나야 이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병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라든가 아니면은 법무부 차원에서 아마 그거를 다 판단할 겁니다. 심각하다 예를 들면 당장 수술할 상황이라든지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질 텐데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당장 어떤 복역하기 힘들 만큼 발목 부상이 힘들지 않다면 이 부분은 병보석으로 해서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석방의 기대를 일말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다. 김어준 가수가 죄보다 무거운 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은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공감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반면에 거꾸로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특급 스타, 대중 스타의 처신, 언행, 행동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아마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어준 팬덤, 아리스 팬들은 수많은 팬덤 회원들 이 팬덤 분들이 저도 사실 놀랐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고가 난 지가 이제 거의 11개월 지나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 팬덤, 아리스 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 김호중을 놔두고 떠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뭐 결속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아티스트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꿋꿋하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수에게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 따뜻한 응원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이 모여서 참 저는 그런 뜻들이 모여서 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항소심 결과가 뭐 죄 자체가 뭐 무죄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 죄에 대한 형은 그대로 지어주더라도 다만 다시 한번 몸을 추스르고 다시 긴 시간 추슬러서 언젠가는 다시 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형을 집행을 유예를 해줌으로써 그 집행유예라는 게 사실은 이미 구속 상태에 있는 거를 집행을 유예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어떤 뭐 그럴 일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이 완성되는 이런 법적인 조치인데 그마저도 사실 기대했던 만큼 팬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뭐 선고 내용을 저도 한 10분도 안 돼서 선고 내용을 듣고 2년 6개월형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더라도 기왕에 내려진 선고 결과는 결과고 과거는 과거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다시 거듭나는 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뭐 구속돼 있는 김호중 가수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지지하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일홍의 클로즈업 제가 뭐 현장 방청석에서 직접 보고 중계하거나 뭐 이런 모습 이런 거는 아니지만 현장 분위기와 또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을 언급해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